어서오세요. 한입의 역사를 기록하는 먹설록입니다. 오늘 기록할 음식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라는 이름에는 분명 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돼지고기 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의 뿌리는 독일의 도시 함부르크로 이어집니다. 혹시 처음에 햄버거도 지금처럼 빵 사이에 패티가 들어있었나요? 아닙니다. 사전에 기록된 1884년의 초기 영어 용매를 보면 햄버거는 오늘날의 샌드위치보다 다진 쇠고기를 뜻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다진 고기를 다루는 방식은 여러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리를 오늘날 햄버거의 직접 조상으로 놓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름과 형태가 서로 다른 길을 지나 하나의 음식으로 만나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음식이 햄버그 스테이크입니다. 빵 없이 접시에 내는 다진 쇠고기 요리로 19세기 말 미국 요리책에서도 확인됩니다. 1896년 페니 파머의 요리책에는 햄버그 스테이크라는 이름의 조리법이 실려 있습니다. 이 음식은 접시에 담긴 고기 요리에 가까웠습니다. 칼과 포크로 먹는 요리였고 우리가 떠올리는 손에 드는 햄버거와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무대는 미국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했고 거리와 장터에서는 손에 들고 먹기 쉬운 음식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진 쇠고기는 빵 사이로 들어갈 조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1890년대에는 다진 쇠고기를 빵 사이에 넣어 파는 형태가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894년 신문 자료에는 햄버거 스테이크 샌드위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함부르크와 연결되지만 형태는 미국의 샌드위치 문화 속에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진 쇠고기를 처음 빵 사이에 넣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그 질문에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이 저마다 자신들이 최초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1885년을 주장하는 위스콘신과 뉴욕, 1900년을 주장하는 뉴헤이븐, 그리고 텍사스까지 여러 지역이 저마다 최초를 말합니다. 루이스 라센과 찰리 네그린, 맨체스 형제와 플래처 데이비스 같은 이름들이 그 논쟁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을 최초로 확정할 만큼 결정적인 동시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한 한 사람을 햄버거의 확정된 발명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박람회는 햄버거가 처음 만들어진 장소라기보다 여러 기원설과 함께 기억된 상징적인 무대에 가깝습니다. 햄버거의 시작은 한 날짜로 닫히기보다 여러 도시의 변화 속에서 굳어졌습니다. 20세기 초 햄버거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늘 좋은 이미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진 고기는 원재료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당시 대중에게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1906년에는 미국에서 식품과 육류 검사를 강화하는 법이 마련될 만큼 먹거리의 안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깨끗하고 눈에 보이는 조리 환경은 강력한 판매 전략이 됩니다. 그 불신에 답을 내놓은 곳 가운데 하나가 화이트 캐슬이었습니다. 1921년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요리사 제이 월터 앤더슨과 사업가 빌리 잉그램이 화이트 캐슬을 시작합니다. 이 체인의 햄버거를 처음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매장과 조리복, 일정한 크기의 패티와 빵, 반복 가능한 조리 방식을 통해 햄버거를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햄버거는 표준화된 상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매장에서든 비슷한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화이트 캐슬이 청결과 표준화를 앞세웠다면 맥도날드 형제는 조리 속도와 주방 운영을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940년 맥도날드 형제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드라이브인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맥도날드 형제는 메뉴를 줄이고 주방 동선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 방식은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빵을 올리고 패티를 굽고 포장하고 손님에게 건네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맛의 비밀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순서, 같은 속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 운영 방식은 이후 패스트푸드 산업을 대표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5년 레이 크록이 프랜차이즈 확장에 뛰어들면서 이 방식은 한 지역의 식당을 넘어 훨씬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레이 크록의 역할은 햄버거의 발명이 아니라 그 운영 방식을 큰 규모로 확장한 데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대는 햄버거를 파는 방식과 먹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차를 타고 들르고 빨리 받고 이동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구조는 햄버거를 현대 도시의 리듬에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햄버거는 점점 더 예측 가능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사도 비슷한 맛, 비슷한 크기, 비슷한 속도, 편리함은 커졌고 동시에 음식은 시스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전후 미국에서 표준화된 햄버거 체인은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의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는 가는 곳마다 미국의 모습 그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소스와 채소, 향신료가 달라지고 햄버거는 각 지역의 입맛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식 패스트푸드의 상징이면서도 지역의 재료와 먹는 방식이 들어오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는 한 가지 얼굴만 갖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점심이 되기도 하고 가족 외식의 메뉴가 되기도 하고 경기장과 거리에서 빠르게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구조 안에 서로 다른 일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계로 퍼진 햄버거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익숙한 외식 메뉴가 된 건가요? 정확한 출발점을 한순간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음식으로 본격 대중화되는 흐름은 1979년 서울 소공동 이후 뚜렷해집니다. 1979년 서울 소공동의 롯데리아 1호점이 문을 열고 도시 소비자들은 새로운 외식 공간에서 햄버거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최초의 햄버거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음식으로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햄버거는 한국의 맛과도 결합합니다. 1992년 출시된 것으로 보도된 불고기 버거는 이런 지역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빵과 패티라는 틀 안에 익숙한 단맛과 감칠맛이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햄버거는 더 넓어졌습니다. 빠르게 먹는 체인 음식이기도 하고 취향을 드러내는 수제버거이기도 하며 배달 플랫폼의 인기 메뉴이기도 합니다. 식물성 패티와 새로운 재료를 실험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햄버거는 단순한 빵과 고기의 조합을 넘어섰습니다. 이 음식에는 이동, 산업화, 표준화, 세계화, 그리고 지역의 입맛이 겹쳐 있습니다. 햄버거는 한 사람이 완성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사람들과 바뀌는 도시, 그리고 각 지역의 입맛이 함께 만든 음식입니다. 다음에 햄버거를 배워 물 때 우리는 아주 익숙한 음식 속에서 꽤 먼 여행의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기록은 이미 표시해 두었습니다.